지갑 속 건강보험증 한번 꺼내보세요. 혹시 작년보다 수입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더 올랐다는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당신이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50년간 유지해온 계산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2026년부터 이 구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등급이라는 계단식 시스템이 사라지고 가진 만큼 정확히 매는 비례 구조로 전환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드디어 공평해지는구나 환호할 테지만 또 누군가는 이거 세금 폭탄 아니야? 하며 당황하실 겁니다. 재산 500만 원 늘어난 서민은 보험료 폭등하는데 재산 수십억 늘어난 부자는 보험료 그대로인 기이한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2026년 개편안이 실행되면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변화된 시스템 속에서 매 지갑을 지키는 실전 대응법을 오늘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이 시스템이 왜 불공정했는지 구조부터 해부해 볼게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가 어떤 계산식으로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비직관적이었거든요.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특히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구조는 철저한 계단식 등급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의 소득과 보유 자산, 집, 토지, 차량 같은 재산을 전부 점수로 환산해요. 그리고 그 점수를 무려 60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일렬로 서열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00cc 승용차 보유하면 몇 점, 3억 원짜리 아파트 있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해서 당신은 총 500점이니까 15등급, 보험료 월 84,000원 내세요 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문턱 효과와 역진성 구조예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재산이 적은 구간일수록 등급 간 간격이 매우 촘촘합니다. 즉 서민들은 재산이 조금만 늘어도 등급이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보험료 인상을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인 고액 구간으로 가면 등급 간격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60등급, 즉 최고 등급에 도달한 사람은 재산이 50억에서 100억으로 2배 증가해도 등급은 여전히 60등급이에요. 보험료는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역진성의 실체입니다. 거꾸로 갈진,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부담을 지고 소득이 엄청난 사람은 오히려 소득 대비 낮은 비율만 부담하는 거꾸로 가는 불공정 구조였던 거죠. 여러분,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지? 하고 화내셨던 분들, 여러분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언했어요. 2026년부터 이 낡은 60개 등급 체계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번 개편의 핵심, 정률제 도입입니다. 정률제라는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기존 등급제가 구간마다 요금이 고정된 지하철 구간 요금제라면 바뀌는 정률제는 내가 이동한 거리만큼 정확히 미터기가 올라가는 택시 요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매우 극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볼게요. 집값이 살짝 올라서 500만 원 정도 재산이 증가한 A씨가 있습니다. 기존 등급제에서는 이 500만 원 때문에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해서 매달 보험료를 3만 원씩 더 내야 했을 수 있어요.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재산은 500만 원 늘었는데 연간 부담이 36만 원. 벼룩의 간을 빼먹는 느낌이죠. 하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늘어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정해진 비율만큼만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반대로 수백억 자산을 보유한 B씨를 볼까요? 기존에는 재산이 100억에서 200억이 되어도 최고 등급 상한선에 걸려 있어서 보험료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률제가 시행되면 늘어난 100억 원에 대해서도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더 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즉 가진 만큼, 정확히 가진 만큼만 낸다. 이것이 2026년 개편안의 슬로건이자 핵심 철학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저재산층의 부담은 완화되고 고액 자산가의 부담은 증가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여기서 더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 파악의 시차 문제 개선이에요.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마치 후방 거울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른바 2년 시차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공단은 여러분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 사람 2년 전에 얼마 벌었어? 하고 통보해주면 그제야 그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던 겁니다. 여기 자영업자 실시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장사가 대박나서 연 1억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경기가 악화돼서 적자가 났고 결국 2025년 초에 폐업했습니다. 지금 수입은 제로예요. 당장 생활비도 막막하죠. 그런데 갑자기 공단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 답답한 시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가 건보공단과 보다 신속하게 연동되면서 이번 달 소득이 끊겼다. 그럼 보험료도 빠르게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개선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 사업 접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법이죠. 이 신속 반영이 반대로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소득이 갑자기 증가해도 보험료가 오르기까지 1,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나 월급 올랐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네? 하며 이득 보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가 사라집니다. 다음은 정말 민감한 주제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파이어족을 꿈꾸며 배당금으로 생활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금융소득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사실 현재도 지역가입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전액이 보험료 산정소득에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은퇴 후 배당주 투자로 매달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박 씨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만약 개편안에서 금융소득 반영이 더 강화된다면 여기에 정해진 보험료율 약 7에서 8%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약 90만 원, 한 달에 7, 8만 원의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 특히 은퇴자분들 중 나는 집 한 채 있고 연금 조금 받고 은행 이자로 생활한다 하시는 분들, 이제 그 은행 이자 통장까지 공단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그럼 도대체 피할 구멍이 없는 거야 싶으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슈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 자격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얹혀서 나 보험료 제로야 하고 자랑하셨던 부모님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에는 매우 강력한 혜택이 하나 있었죠.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부모님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병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 혜택이었죠. 그런데 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이미 2022년부터 대폭 강화됐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연소득 2천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연소득 3,400만 원까지 허용했는데 이게 2천만 원으로 축소된 거예요. 이건 이미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앞서 말씀드린 금융소득도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여기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받는 최 씨가 있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2천만 원이 안 되니까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최 씨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은행 예금과 배당주에 넣어놨고 연 900만 원 정도의 이자 배당 소득이 생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융소득 계산은 복잡하지만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연금 1,200만 원과 금융소득 일부가 합산되면서 2천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축하합니다, 최 씨. 이제부터는 자녀분의 보호를 떠나 독립된 지역가입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축하할 일인가요? 제안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보유한 집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제로원 내던 분이 다음 달부터 갑자기 월 20만 원, 3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정부가 연금으로 받으라고 장려하는 퇴직금, 이게 건보료 측면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게 투자 전략의 분기점이거든요.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은퇴를 앞둔 5060세대 여러분, 퇴직할 때 은행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하죠. 고객님, 퇴직금 일시불로 받지 마시고 IRP 계좌로 이체하세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40% 감면해줍니다. 세금은 깎아주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 건강보험법을 들여다보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IRP 계좌를 통해 받는 사적연금도 포함돼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국가는 연금으로 받으라고 장려하고 공단은 연금이니까 보험료 내라고 할 수 있는 엇박자 행정의 피해자가 여러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전 대응 매뉴얼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확인해야 할 핵심 행동 지침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을 정밀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시면 피부양자 자격 확인 메뉴가 있어요.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과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지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만약 1,900만 원처럼 아슬아슬하다면 예금을 일부 해지해서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서 2천만 원 아래로 맞추는 소득 조정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IRP 퇴직연금 수령 전략을 재검토하십시오.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세요 하지 마시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해요. 일시기금 수령 시 세금과 연금 수령 시 절세액에서 예상 보험료를 뺀 금액,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험료가 더 나올 것 같다면 차라리 세금 좀 더 내고 일시금으로 받아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 변동 시 신속 반영을 활용하십시오. 프리랜서분들, 매년 공단 찾아가서 나 소득 줄었어요 증명하느라 고생하셨죠? 2026년부터는 국세청 자료가 빠르게 연동되니 그 수고가 줄어들 겁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도 빠르게 반영된다는 점. 소득이 생기면 그중 7에서 8%는 내 돈이 아니라 공단 돈이구나 하고 미리 떼어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금융소득 관리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배당주나 예금이자로 생활하시는 분들, 이제 그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어요.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과세 소득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재산 보험료 완화 효과를 계산하십시오. 저소득 저재산 가입자분들은 정률제 도입으로 재산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공반 시뮬레이터로 확인해보세요. 등급턱에 걸려 억울하게 내던 분들은 분명히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개편안,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냉정하게 계산해봅시다. 먼저 확실한 승자입니다. 저소득 저재산 지역가입자와 소득 급감 은퇴자분들이에요. 재산은 적은데 등급 점수 때문에 억울하게 몇만 원씩 냈던 분들, 그리고 갑자기 은퇴하거나 폐업해서 소득이 제로가 된 분들, 이분들은 정률제와 신속소득 반영 덕분에 보험료가 대폭 완화되거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애매한 중산층입니다. 비슷하거나 소폭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적당한 연금 소득이 있는 평범한 중산층, 이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재산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확실한 주의 대상입니다. 고자산가와 금융소득 생활자, 그리고 피부양자 탈락, 위기자분들이에요. 수십억대 자산가들은 상한선 조정 여부에 따라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부자여도 월 보험료에 상한이 있었지만 정률제가 도입되고 상한이 상향되거나 폐지되면 보험료가 배로 뛸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정책 방향입니다. 특히 배당이자 소득 생활자분들, 나는 집과 주식만 있어 하고 안심하셨나요? 이제는 금융계좌 잔액이 보험료 고지서로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 당당히 하세요. 50년 만에 바뀌는 건강보험료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전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요약하자면 딱 3줄입니다. 첫째, 불공정한 등급제는 사라지고 가진 만큼 매는
정률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둘째, 소득 파악이 신속해져서 억울한 과거 소득 기준 고지서는 줄어든다. 셋째, 하지만 금융소득과 피부양자 기준은 이미 강화됐고 앞으로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 우리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뀔 때 그 변화를 모르고 있으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없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오늘부터 피부양자 자격 점검과 퇴직연금 전략 재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